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오랫동안 우리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달래주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한국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 소중한 바로미터였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던 이 국밥 가격이 최근 13영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약 6영원 수준이었던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2025년 현재 9,500원이라는 기록적인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점심 물가가 무려 58%나 폭등하면서 직장인들의 지갑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 동안 지출하는 점심값 총액을 따져보면 웬만한 원룸 월세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직 밥값으로만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가장 사랑하던 소울푸드가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사치품으로 변해버린 것인지 그 내막을 파헤쳐야 합니다. 국밥뿐만 아니라 여름철 별미인 냉면은 16영원, 비빔밥 한 그릇조차 13영원을 내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서울의 삼성동이나 광화문 같은 주요 업무 밀집 지역에서는 점심 한 끼에 15영원을 지출하는 광경이 이제는 흔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식당 입구에서 우리가 흔히 마주했던 가격표와는 너무나도 다른,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점심값의 최후 보루이자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바로 단돈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굳건하게 지켜질 것 같았던 이 1만 원의 벽이 2024년을 기점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며 서민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메뉴판의 숫자가 커진 것보다 더 무서운 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비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회사 근처 식당가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려는 직장인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쳐나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점심 풍경은 식당 대신 근처 편의점으로 향하는 수많은 직장인의 무거운 발걸음들로 채워지고 있어 대조를 이룹니다. 편의점 도시락 코너 앞에는 긴 줄이 생겨나고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요노라고 불리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You only need one의 약자인 요노는 꼭 필요한 것 하나만 사고 불필요한 모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생존형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 10명 중 무려 7명 이상이 이러한 요노 소비 방식을 추구한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포기하는 항목 1위는 다름 아닌 식당에서 사 먹는 외식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몰린 결과입니다. 한 끼에 13영원을 지출하게 되면 한 달 점심값만 30만 원에 육박하게 되어 일반적인 소득 수준으로는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직장인들은 결국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하며 가장 먼저 외식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개인의 절약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인의 합리적인 절약 행위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절약은 곧바로 식당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매출이 떨어진 가게들은 결국 문을 닫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서민 경제를 지탱하던 자영업 생태계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이 연쇄 반응의 시작점에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단순히 돈독이 올라서 가격을 올린 것일까요? 놀랍게도 사장님들은 가격을 올려도 남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수익이 더 적어졌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예전에 8영원을 받을 때보다 지금 13영원을 받을 때의 실제 순이익이 더 적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메뉴판의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가격의 복잡한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식당 문을 열기도 전부터 가스비, 전기세, 임대료 같은 고정비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아도 매달 지불해야 하는 큰 짐입니다. 여기에 식재료비와 직원, 월급, 그리고 카드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사장님들이 감당해야 할 총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배추, 무, 파 같은 필수 식자재의 가격이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불안정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이 현상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가스비와 전기세 같은 에너지 비용이 30% 이상 폭등하면서 식당 운영의 난이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불을 켜두고 사고를 우려내야 하는 국밥집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의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부담이 아니었던 공공요금이 이제는 매달 수십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으로 돌아와 사장님들을 압박합니다. 세 번째 압박 요인은 인건비와 임대료인데 이 두 비용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독특하고도 무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오르면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다시는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바로 자영업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원인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건물주는 월세를 깎아주지 않으니 사장님들은 비용 압박에 못 이겨 다시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에 갇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우리 경제가 맞이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25년 1분기 음식점 폐업률은 2.85%에 달하며 최근 6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여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개업률은 역대 최저치인 2.49%를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문 닫는 가게가 새로 여는 가게보다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격을 올려 비난받는 대신 내용물을 줄이거나 재료를 바꾸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도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높이는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이나 품질을 몰래 줄임으로써 소비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를 교묘하게 감추는 행위입니다. 13영원이라는 국밥 가격표에는 사장님들의 고통이 응축되어 있으며 직장인들 역시 이에 못지않게 고단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상으로는 평균 임금이 매년 3% 안팎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직장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월급이 겨우 3% 오르는 사이 우리가 매일 먹는 밥값은 무려 20%나 폭등하며 소득 증가분을 완전히 상쇄하고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명목상의 숫자는 분명 커졌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제적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받는 액수인 명목소득보다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서민들의 진정한 삶의 지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소득은 통계와 무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물가 상승이 우리 삶에 주는 충격은 더욱 큽니다. 일본은 월급이 정체되어도 물가 역시 안정적이었기에 생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한국은 물가가 월급의 상승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은 매일 마주하는 점심 한 끼 가격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비인 점심 식사에서 물가 상승의 공포가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메뉴판 앞에서 깊은 한숨부터 내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메뉴판을 볼 때 개인의 취향보다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지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현실은 매우 씁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커피 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값비싼 브랜드 매장보다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 커피 브랜드에 직장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6영원을 쓰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 영원짜리 커피가 충분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과거에는 소비가 일종의 자기 표현이자 트렌드를 공유하는 문화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과시 소비가 생존 본능 앞에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맛집 사진을 SNS에 올리고 인증하던 유행 대신 이제는 어떻게든 지출을 아껴야 하는 엄중한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같은 직장인이라도 점심을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서글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물가 폭풍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원금 덕분에 한 끼에 7영원 안팎이면 든든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외부 식당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반면 구내식당이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매일 밖에서 비싼 가격을 온전히 지불하며
점심을 해결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외부 식당의 평균 식비가 10,000원에 육박하고 국밥 같은 메뉴는 13,000원을 넘으니 하루 식비 차이만 5,000원 이상 벌어집니다. 이 작은 차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10만 원이 넘고 1년이면 무려 120만 원이 넘는 실질적인 소득 격차로 이어집니다. 직장인에게 연봉 100만 원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하면 밥값에서 발생하는 이 격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구내식당의 유무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복지 지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의 92% 이상이 구내식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밥값 부담은 실질적인 고통입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연봉의 미세한 차이보다 구내식당 운영 여부가 회사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격차가 집이나 차 같은 큰 자산뿐만 아니라 매일 먹는 점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구내식당에서 정식을 먹는 사람과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는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제적 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이 진짜 복지라는 자조 섞인 말들은 웃음 뒤에 숨겨진 서민들의 씁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개별 직장인들의 이러한 눈물겨운 절약이 모여 경제 전체의 구성에 오류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옳은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내수 침체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직장인들이 식당 대신 편의점으로 향하면 식당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어든 사장님들은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게 됩니다. 빈 가게가 늘어나면 상가 건물주도 대출 이자를 내기 힘들어지고 이는 결국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경제학에서 이를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는데 소비 위축이 생산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가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그토록 경계하는 이유는 한 번 꺼진 내수 심리는 외부 경기보다 훨씬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지갑을 굳게 닫게 만들고 이는 다시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심리적 하향 나선을 형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국밥 한 그릇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선택한 행위는 나비 효과처럼 우리 경제 어딘가에 거대한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의 영향은 단순히 경제 지표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로까지 전이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지출을 아끼기 위해 선택하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 같은 음식들은 대개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친 초가공 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그 안에는 과도한 나트륨과 부족한 섬유질이라는 영양 불균형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나 이러한 식습관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의 식비를 아끼기 위해 선택하는 부실한 식사는 사실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잡는 일종의 위험한 대출과도 같습니다. 이 건강 대출의 이자는 매우 높아서 훗날 수천만 원의 병원비로 돌아와 우리를 경제적으로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어려워 식이 관련 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신선한 채소와 질 좋은 단백질은 비싸고 가공식품은 저렴한 이 왜곡된 가격 구조가 서민들을 건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이 부실한 식단으로 이어지고 건강을 잃어 다시 경제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이 잔인한 고리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만성 질환자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과 국가 의료비 지출 증대라는 거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좌절해야 할까요? 감정적 대응 대신 전략적인 생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주말에 일주일치 식사를 미리 준비하는 밀프렙 문화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밀프렙은 건강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기 투자입니다. 도시락을 싸는 것이 궁상맞다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내 소중한 자산과 건강을 지키는 주체적인 행위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면 한 달 평균 10만 원 이상, 1년이면 무려 120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팀원들과 반드시 함께 식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합리적인 문화가 필요합니다. 더치페이와 혼밥은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제적 여건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성숙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충동적인 지출을 막기 위해 전날 저녁에 다음 날의 점심 메뉴를 미리 정해두는 작은 습관은 불필요한 고민과 비용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일주일 단위로 점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한 달 뒤 통장 잔고에는 분명하고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국밥 한 그릇 13영원 시대는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새로운 일상의 기준인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렴했던 물가로 다시 돌아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현재의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더 이상 현실적이지 못한 바람입니다. 주어진 가혹한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적응해야 할 때입니다. 가격표를 보고 한탄하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서서 내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혁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고정 지출을 찾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거창한 시작보다는 커피 한 잔을 줄이거나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을 싸는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거대한 자산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긴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지만 확실한 건 당분간 쉽지 않은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압박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 우리는 장기전을 버텨낼 수 있는 경제적 체력과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물가 상승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외부의 흐름이지만 내 소비의 방향만큼은 온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의 영역입니다. 거시적인 환경 탓만 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에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당장의 돈을 아끼려다 건강까지 포기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렴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식재료를 찾는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적 생존과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수호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는 없어도 내 삶의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어 그 위를 멋지게 항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출을 분석하고 저축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며 건강한 식습관으로 무장하여 이 긴 경제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국밥 가격을 통해 살펴본 한국 경제의 모습은 분명한 위기이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장님들의 고통과 직장인들의 한숨이 교차하는 13영원이라는 숫자의 무게를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합시다. 여러분의 오늘 점심은 어떤 메뉴였나요? 여러분의 동네 국밥 가격과 불황을 견뎌내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준비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